야단 보따리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옛날 경기도 산자락 외딴집에 복만이라는 농촌 총각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글 한번 배워본 적 없는 일자무식이었지요. 하루 종일 밭일하고 때로는 산에 가서 나무를 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지요. 복만은 밭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헌데 양반들 몇 명이 말 타고 지나가다가 밭에서 일하고 있는 복만이를 보았지요. 그러자 그들은 술을 거하게 마셨는지 비틀거리며 복만을 향해 걸어왔습니다. 이봐라 복만아, 이 돌덩이가 내 땅의 경계라 했느냐? 그렇소만 어찌 그러시오? 내가 몰라도 너무 모르는구나. 이 땅은 우리 조상 대대로 내려온 땅인데 내 놈이 모르고 지금껏 내 땅을 갈아먹은 것이다. 아니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여? 지난해까지만 해도 아무 소리 없다가 갑자기 무슨 억지를 부리신대요. 내 놈이 우리 땅을 처먹고 있을 줄 내가 어찌 알았겠느냐? 지금까지 내 땅에서 수확한 곡식을 죄다 가져오고 더 이상 내 땅을 처먹지 말거라. 그 말에 복만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 노는 아버지 때부터 피와 땀으로 일군 땅이었지요. 거참 이런 놈들 때문에 법이 필요한 것이야. 헌데 글도 모르니 법이 있다 한들 어디 알아나 보겠느냐 하하. 양반네들이 복만이를 세워놓고 깔깔깔 웃었습니다. 너희들은 그저 글도 모르니 양반들 말만 들으면 되느니라. 바로 갓쓴 놈 말이 법이란 말이다. 복만은 손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그날 복만은 밭 한 떼기를 잃었고 양반들에게 놀림도 크게 받았지요. 해질 무렵 집으로 돌아온 복만은 지게를 내려놓고 마당에 있는 평상에 주저앉았습니다. 사람은 다 똑같은 사람이거늘 어째가 하나로 귀천이 이리도 갈린단 말이냐? 복만은 가슴이 답답해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나도 양반으로 태어났으면 오늘 같은 수모는 당하지 않았을 것이야. 그는 자신의 신분을 한탄하며 양반으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씁쓸한 마음으로 그날 밤 잠이 들었지요. 다음 날 일찍 잠에서 깬 복만은 지게를 메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생계를 위해선 나무라도 해다 팔아야 했지요. 그는 평소보다 좀 더 깊숙이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커다란 바위 아래에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것을 보았지요. 복만은 얼른 달려가 쓰러진 사람은 흔들어 보았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 사람의 몸은 차갑게 식어 있었고 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아니 산속에서 웬 양반이 죽은 게야? 가만히 보니 아직 젊은 선비였는데 무슨 이유로 죽었는지 복만은 알 수가 없었지요. 선비 옆에는 갓과 가죽신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그의 것으로 보이는 괴나리 보찜도 하나 있었습니다. 무슨 이유로 죽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참으로 안 되었군. 괜히 양반 죽음에 엮이기 전에 어서 나무나 하러 가야겠군. 복만은 죽은 선비를 뒤로하고 나무하러 다시 산을 오르려 했습니다. 헌데 인적도 없는 곳에 이대로 놔두면 산짐승들의 먹이가 될 것 같았지요. 복만은 서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아니 내가 죽은 양반들 뒤치다거리까지 해야 되는 거야. 복만은 죽은 사람이 양반이라 마음에 내키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짐승의 밥이 되는 것만은 막아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양지 바른 곳에 땅을 파고 그를 묻어주었지요. 무슨 이유로 죽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저 저승에 가서는 원없이 잘 사시구려. 복만은 죽은 이의 명복을 빌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나무를 마치고 죽은 선비의 갓과 도포 등 그가 남긴 물건들을 챙겨 집으로 돌아왔지요. 집으로 돌아온 복만은 선비의 물건들을 방 한쪽 구석에 처박아 두었습니다. 그리고 자려는데 복만의 눈에 선비의 갓이 자꾸만 눈에 들어왔지요. 복만은 한참을 망설이다 선비의 갓을 한번 써봤습니다. 그러자 자신에게 잘 맞는 것 같았지요. 흠내게 맞춤처럼 잘도 맞는군. 복만은 내침김에 양반의 도포와 가죽신까지 신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자신에게 너무너무 잘 맞는 것이었지요.
아니 이 옷과 신발까지 내게 아주 잘 맞는구만. 복만은 양반처럼 보이는 자신을 보며 무척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엊그제 양반이 한 말이 생각이 났지요. 너희들은 그저 글도 모르니 양반들 말만 들으면 되느니라. 바로 갓쓴 놈 말이 법이란 말이다. 복만은 양반이 되면 누구도 무시하지 않고 당당하고 재밌게 살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선비 옷 속에 있던 호패까지 꺼내어 허리춤에 달아보았지요. 이리하니 양반이 따로 없군 그래. 양반의 모습을 갖춘 자신이 너무 만족스러웠던 복만은 딱 하루만 양반 행세를 해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하여 다음날 아침 일찍 복만은 양반 옷을 챙겨 입고 장터로 향했지요. 그는 양반들 걸음을 흉내내기 시작했습니다. 허리는 꼿꼿이 세우고 고개를 바짝 쳐들었지요. 그리고 손에는 부채를 들었습니다. 에헴. 그는 마을을 벗어나 한참을 걸어 장터 입구에 다다랐습니다. 그러자 아이들 몇몇이 술래놀이를 하며 놀고 있었지요. 양반이다. 그러게 갓쓴 양반이네. 아이들이 순식간에 복만의 주변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러자 복만은 헛기침을 크게 했지요. 에헴, 어른을 보면 예를 갖춰야지 얘들아. 그 말에 아이들이 키득거리며 허리를 굽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양반나리. 복만은 괜히 가슴이 으쓱해졌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사람들이 허리 굽혀 하는 인사를 받아보았지요. 그래 얘들아, 다치지 않게 조심히들 놀거라. 그런데 양반나리 그 부채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양반들이 들고 다니는 부채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했던 아이들이 물어보았습니다. 그 순간 복만은 순간 움찔했지만 이내 능청스럽게 웃으며 부채를 펴보였지요. 자, 이렇게 생겼느니라 실컷 구경해보거라. 와, 우리 아버지 부채하고는 그림부터 다르구나. 그런데 이 글자는 뭐예요? 뭐라고 쓰여 있는 거예요? 그 말에 복만은 순간 당혹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복만이 누구랍니까? 임기응변의 달인이기도 했지요. 에헴. 복만은 얼른 부채를 크게 흔들었습니다. 이것 말이다. 양반들만 알아보는 글이라 너희들은 알려줘도 모르느니라. 그래도 뭐라고 쓰였는지 말해주시면 안 돼요? 아주 중요한 글은 함부로 입에 올리는 게 아니다. 이것은 아이들이 알면 안 되는 어른들의 글이니라. 진짜요? 그래서 양반들은 아이들에게 글을 알려주지 않는 거예요? 그럼 그렇지. 아이들이 알아야 할 게 있고 알아서는 안 되는 게 있는 법이란다. 그렇구나. 아이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부채를 바라보자 복만은 얼른 부채를 접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너희들끼리 재밌게 놀거라. 복만은 서둘러 그곳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크게 쉬었지요. 거참 양반 노릇이 결코 쉬운 것만은 아니구나. 하지만 기분은 우쭐하니 무척 좋았습니다. 비록 아이들이었지만 자신에게 관심 갖고 물어와 주는 게 재밌었지요. 그는 다시 한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장터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러자 잠시 후 우물가에 안악들이 모여 물을 뜨고 있는 게 보였지요. 그 모습을 본 복만은 목도 마르고 하니 우물가로 향했습니다. 에헴. 지나는 길에 목이 마르구려 물 한 모금 떠주면 고맙겠소. 복만의 말에 안악들이 일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이고, 양반나리께서 나셨네. 그러게, 이른 아침부터 양반나리께서는 어딜 그리 가시오? 내 잠시 장에 볼 일이 있어 나오지 않았겠나. 그때 안악 하나가 바가지에 물을 반쯤 담아 복만에게 주었습니다. 여기요, 양반나리 물이 아주 시원할 겁니다. 복만은 속으로 흐뭇해하며 바가지를 받아 들었습니다. 이렇게 공손한 대접을 받아보는 것은 태어나 처음이었지요. 고맙소. 그는 일부러 천천히 아주 점잖은 척 양반의 모습으로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런데 그만 사례가 들리고 말았지요. 캑캑캑. 어머나 괜찮으세요? 물이 너무 차가웠나 보네.
안악은 우물가 옆에 있는 나뭇잎 하나를 따서 바가지에 띄워 주었습니다. 자, 이제 아주 천천히 조금씩 마셔보시오. 말로만 듣던 바가지에 나뭇잎을 띄워주는 물을 받아보니 감개가 무량했습니다. 오, 이런 게 정말 있긴 있구나. 복만은 속으로 감탄하며 천천히 물을 마셨습니다. 덕분에 목구멍에 물을 채우고 가오. 참으로 고맙소. 복만은 잔뜩 무게를 잡고 우물을 떠났습니다. 그러자 남아있는 안악들이 소곤거렸지요. 어째 짝퉁 양반 같지 않아? 목구멍에 물을 채우다니 양반들이 그런 말투를 쓴단 말이요? 아, 웃자고 한 이야기겠지. 설마 그런 말을 쓰겠어. 복만은 장터거리를 목에 힘주며 뒷짐지고 걸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복만의 앞을 비껴주었지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장터 한복판에서 누군가 큰 소리로 외쳤지요. 이보시오, 누구 글 좀 아는 사람 좀 없소? 그 소리에 복만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가 가장 듣고 싶지 않은 말이었지요. 거래 문서를 하나 써야 하는데 글 좀 아는 양반이 있으면 좀 도와주시오. 그러자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복만에게로 향했습니다. 갓을 쓰고 부채를 들고 주변에는 양반으로 보이는 사람이 복만밖에 없었지요. 복만은 당혹스러워 부채를 꽉 쥐었습니다. 아이고, 어서 도망이나 가자. 이런 때는 주랭랑 이상수지. 복만이 고개를 돌려 빠져나가려 하자 사내가 다가와 복만의 팔을 잡았습니다. 아이고, 양반날이 지에게 문서 하나만 써주십시오. 순간 복만의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다리가 굳어 한 발짝도 움직일 수가 없었지요. 에헴. 그는 괜히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며 부채를 폈습니다. 마치 깊은 생각에 잠긴 양반인 양말이지요. 글이라는 것은 말이다. 아무 때나 아무 곳에서나 쓰는 게 아니니라. 아이고, 급해서 그렇습니다요. 소 한 마리를 사려는데 병이 없다는 것을 근거로 받아둬야 하지 않겠습니까요? 그 말에 주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요. 양반날이 큰 돈 들여 소를 사려는데 소에 병이 있으면 어쩌겠습니까요? 그러니 문서로 확약을 받아둬야 하는 게 맞는 것이구만요. 복만은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글 한자도 모르는 그에게는 지금 이 순간이 산보다 높은 큰 벽이었지요. 오늘은 내 손이 좋지 않아 붓을 잡을 수가 없다. 요 며칠 책을 너무 오래 봤더니 손목이 아파 붓을 잡을 수가 없느니라. 사람들 사이에서는 역시 양반이라며 감탄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며칠 동안 책만 보다니 우리 같은 까막놈들과는 완전 다른 세상일세 그래. 그 말에 복만의 목이 왠지 더욱더 꼿꼿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웬 여인이 나서 말했지요. 이리 주시오, 내가 써드리리다. 여인의 말에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쪽으로 쏠렸습니다. 수수한 옷차림의 젊은 여인이었지요. 눈매는 차분했고 손에는 낡은 부통이 들려 있었습니다. 아, 낭자께서 글을 아시오? 간단한 문서쯤은 문제 없으니 이리 줘보시오. 여인은 사내에게서 종이를 받아 부르는 대로 써주었습니다. 그러자 구경하던 사람들의 감탄이 쏟아졌지요. 그래 맞아. 요즘 세상은 여자들도 글을 배워야 해. 아니, 뭐 여자들보다 남자들이 먼저 배워야 하는 게 아닌가벼. 그래, 맞아. 요즘은 글을 알아야 살아간다니깐. 사람들의 시선이 그 여인에게 쏠리자 복만은 천만다행이라 생각하고 얼른 그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배가 고파진 복만은 주막으로 향했지요. 주모, 여기 국밥 한 그릇 주시오. 갓을 쓴 양반이 나타나자 주모가 달려와 말했습니다. 아이고, 양반나리께서 이렇게 누추한 곳까지 어쩐 일이십니까요? 길을 가다 보니 배가 좀 고파서 들렀소. 아이고, 그럼 어서 안으로 들어오시오. 잠시 후 국밥이 나오자 배고픈 복만은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그러자 주모가 그 모습을 보고 말했지요. 아이고, 양반나리께서 밥도 참 잘 드시오. 멋은 밥 먹듯 아주 맛있게 드시는구려. 주모 말에 복만은 아차 싶었습니다. 배고픔 때문에 양반으로 변복한 것을 순간 깜박했지요. 아,
주모 음식 솜씨가 좋아 그런 것 아니겠소? 이렇게 맛있게 하면 반칙 아니요. 복만의 말에 주모의 입이 귀에 걸렸습니다. 거참 내가 만든 국밥이 그리도 맛있소? 양반이 쌍놈처럼 개걸스럽게 먹는 것은 처음 보, 호호. 양반을 쌍놈으로 만드는 재주가 있는 주모는 나도 처음이야. 두 사람의 대화에 다른 사람들도 크게 웃었습니다. 그리하여 복만은 위기를 웃음으로 넘길 수가 있었지요. 양반놀이에 재미가 붙은 복만은 다음 날도 양반 차림을 하고 장터로 나갔습니다. 오늘은 무슨 재미가 있으려나? 그는 기대 반 우려 반으로 이곳저곳을 다니기 시작했지요. 그런데 잠시 후 장터 끝자락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아전 하나가 포졸 둘을 데리고 농부에게 야단을 치고 있었지요. 사또댁에 바칠 곡식이 턱없이 모자르다. 어서 더 내놓거라. 아니 지난번에도 이미 냈는데 어째 더 내라 하는 것이오. 이젠 우리 식구들 겨울날 식량도 부족하단 말이오. 그것은 그것이고 사또댁에 모자르니 더 내란 말이다. 그때 포졸이 농부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복만은 그 광경을 보고 발걸음을 멈추었지요. 며칠 전 논두렁에서 양반들에게 모욕당하고 땅을 빼앗긴 자신의 모습이 농부와 겹쳐 보였습니다. 자신이 힘이 없어 억울하게 땅을 빼앗겼듯이 농부도 포졸들에게 겨울날 곡식까지 빼앗길 판이었지요. 아니 저 저놈들이 힘없는 백성들이라 하여 어찌 수탈을 일삼는 것이야. 복만의 가슴이 분노로 끓어올랐습니다. 아니 세곡을 냈다는데 어째들 또 내라 하는 것이냐. 복만은 양반인 양 목에 힘주어 말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복만에게로 쏠렸지요. 그런데 누구시오? 복만은 부채를 쫙 펼쳤습니다. 이 고을에서는 백성보다 사또가 우선이더냐. 어찌하여 백성들의 등골을 뽑아 사또에게 바치냔 말이다. 그 순간 아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니 무슨 말씀을 그리 하시오? 흉년이 들면 제일 먼저 백성의 곳간을 살피는 것이 관리의 도리이거늘 어찌하여 백성을 돌보는 것은 뒷전이고 수탈을 못해 안달이냔 말이다. 복만의 말에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았소, 백성이 있고 나라가 있는 것인데 어째 백성들을 헐벗고 굶주린데 관리들의 배만 불린단 말이오. 그 말이 맞구만. 겨울에 먹을 게 없어 굶어 죽으면 나라가 다 무슨 소용이란 말이요. 저 양반 말처럼 자신들의 뱃속만 챙기는 관리들은 임금께 상소를 올려서라도 반드시 처벌을 해야 하오. 사람들은 점점 거친 말을 내뱉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아전도 당황했는지 조금 누그러져 물어보았지요. 그런데 어느 댁 양반이시오? 순간 복만은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허리춤에서 호패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그러자 아전이 호패를 보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지요. 오늘은 그냥 넘어가겠지만 이 고을일에 너무 깊이 관여하지 않는 게 신상에 좋을 것이오. 아전은 포졸들을 데리고 물러갔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지요. 아, 양반들 중에도 이런 양반이 다 있구려. 이런 양반들만 있으면 오죽 좋겠소. 고맙습니다요, 양반나리. 복만은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나는 그저 도리를 말했을 뿐이요. 사람들은 복만을 향해 칭찬이 이어졌고 복만은 우쭐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한편 관아에서는 사또의 언성이 담장을 넘고 있었습니다. 아니 언놈이 내 일을 방해한단 말이냐? 갑자기 장터에 이상한 양반 하나가 나타나서 사람들을 선동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그냥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지요. 그 이상한 양반이라는 작자가 도대체 누구란 말이냐? 우리 광본을 보고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보통 양반은 아닌 듯 합니다요. 보시라, 그럼 암행어사라도 된단 말이냐? 그렇지 않고서야 우리를 대놓고 야단을 칠 수 있겠습니까요?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선동하는 솜씨가 보통이 아니었습니다요. 백성들 앞에서 나와 관할을 꾸짖었다면 이는 암행어사가 틀림없다. 사또의 이마에 땀방울이 맺혔습니다. 조정에서 요즘 흉년 때문에 민심을 살핀다 했는데 헛소문만은 아닌 것 같다. 사또는 고개를 획 돌려 아전을 보았습니다. 이보거라 아전,
이를 어찌하면 좋겠느냐? 암행어사가 우리 고을에 온 이상 무슨 사단이 나도 나지 않겠습니까요? 그러니 먼저 선수 쳐서 암행어사에게 극진히 대접을 하는 게 옳은 줄로 아래요. 접대라. 옳거니 그렇다면 암행어사를 찾아 기방으로 모시고 제일 예쁜 매화를 붙여 암행어사의 기분을 풀어주도록 해야겠다. 그럼 지가 암행어사를 찾아 곧바로 기방으로 데려가겠습니다요. 그래, 그렇게 하거라. 나는 먼저 기방에 가서 기다리고 있겠노라. 아전은 장터로 향하고 사또는 기방으로 향했습니다. 그 시각 복만은 여전히 장터에서 사람들의 인사를 받으며 걸어 다니고 있었지요. 사람들은 복만을 보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양반나리, 아까는 참으로 속이 시원했습니다요. 덕분에 지들도 숨통이 좀 트였구만요. 그 말에 복만은 멋쩍게 웃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뭐 그 정도로 그러시오. 그저 사람 사는 이치를 말했을 뿐이니 너무 지켜 세울 일은 아니요. 그런데 그때 아전 하나가 헐레벌떡 복만에게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요? 아전은 복만에게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아까는 참말로 죄송했습니다요. 알았으면 되었소. 앞으로 백성들의 곡식만 수탈하지 않으면 별탈 없을 것이요. 그 말에 아전이 크게 안도하는 눈치였습니다. 나리, 사또께서 참된 양반께서 우리 고을에 납셨다며 양반 나리를 모신다고 기방으로 모셔오라 했습니다요. 그 말에 복만은 순간 도망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이 점점 커져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번져가고 있었지요. 뭐 그런 것 가지고 접대는 무슨 접대요. 관심 없으니 사또나 많이 드시라 전해주시오. 나리를 모셔가지 않으면 지가 곤란합니다요. 지는 자식만 7인데 아전 자리에서 쫓겨나면 살 수도 없구만요. 아전이 가정사까지 끌어내 말하니 복만은 거절하기도 힘들었습니다. 복만은 사또 앞에서 무슨 실수라도 하지 않을까 두렵기도 했지요. 헌데 사람들이 복만만 바라보고 있으니 끝까지 못 간다 버틸 수도 없었습니다. 좋소. 허나 이번뿐이요. 아, 그럼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그러자 사람들이 말했지요. 저 양반 저거 암행어사가 틀림없구만. 그러니 사또까지 나서서 접대하겠다 난리를 치는 것이구만. 어째 아전 앞에서 당당하다 했다. 보통 양반들은 아전이라 해도 저리까지는 못하지. 그렇다면 참으로 잘된 게 아닌가. 암행어사 덕분에 사또와 관리들이 더 이상 수탈을 못하게 되었으니. 암행어사 만세구만 만세요. 사람들은 손을 들어 암행어사 만세를 외쳤습니다. 그러자 복만을 모셔가는 아전의 귀에도 백성들의 함성이 들렸지요. 복만이 기방에 들어서니 등불이 환히 밝혀져 있었고 향 냄새가 은은히 퍼져 있었습니다. 화려한 기방을 처음 본 복만은 그저 두 눈이 휘둥그레지고 어떨떨할 뿐이었지요. 복만이 방으로 들어서자 앉아있던 사또가 벌떡 일어나 복만에게 달려왔습니다. 어서 오시오. 먼 길을 오시느라 수고가 많으시었소. 사또가 벌떡 일어나 반겨주니 복만은 깜짝 놀랐지요. 이렇게 누추한 곳에 모시게 되어 부끄럽습니다. 어서 이리 오셔서 아랫목에 앉으시지요. 사또는 허리를 굽신거리며 복만을 아랫목으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복만은 도대체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할 뿐이었지요. 복만이 자리에 앉자 사또가 무릎 꿇고 술잔을 권했습니다. 오시느라 고생하셨을 테니 제 술 한 잔 받으시지요. 사또는 웃는 얼굴로 복만이 잔에 술을 따라 주었습니다. 고을이 워낙 변변치 않아 대접이 이래 죄송할 따름이요. 사또는 연신 자세를 낮추고 말도 무척 친절하고 공손하게 했지요. 복만은 술잔을 내려다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혹시 이 술잔이 내 마지막 술잔은 아닐까? 내게 술을 먹여놓고 날 죽이려는 것일까? 복만은 이런저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방문이 열리고 아름다운 기생들이 들어왔지요. 그러자 사또가 기생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매화는 오늘 이 선비분께 최고로 접대를 해드리거라. 알겠소, 사또. 어쩜 선비분께서 이리도 건강하게 잘생기시었소. 매화라는 여인은 참으로 예쁘고 아름다웠습니다.
복만이 지금껏 이리도 아름다운 여인은 처음 보았지요. 어떠십니까? 매화가 마음에는 드시는지요? 마음에 들고 말고 할 게 뭐가 있겠소? 이리도 아름다운 여인은 처음이요. 복만이 매화를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자 사또는 흡족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또는 암행어사가 자신이 있는 마을을 어떻게 보았을지 무척 궁금했습니다. 그리하여 암행어사의 의중을 살짝 떠보기로 하였지요. 그래, 선비님께서는 이 고을에 와보시니 어떤 것 같습니까? 사람들 얼굴에 근심이 많더이다. 먹고 사는 게 아주 퍽퍽해 보였어. 그 말에 사또의 손이 벌벌 떨렸습니다. 아니, 벌써 조사를 다 마쳤단 말인가? 그렇다면 큰일이 아닌가? 사또는 살기 위해 갖은 아첨을 해가며 복만의 비위를 맞췄습니다. 그렇게 그날 밤 기방 술자리에서 사또는 속이 타들어가고 영문도 모르는 복만은 흥에 겨워 신이 났지요. 그리고 다음 날이 되자 사또는 부랴부랴 아전을 불렀습니다. 이거 큰일 났다. 암행어사가 벌써 조사를 다 마친 것 같아. 어찌하면 좋겠느냐? 그렇다면 정말 큰일 아닙니까요? 그동안 쇠고개에도 강제로 빼앗다시피 한 곡식을 암행어사가 알게 된다면 사또 목이 견전하겠습니까요? 그 말에 사또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당장 백성들에게 빼앗은 곡식부터 얼른 돌려주거라. 알겠습니다요, 사또. 아전은 포졸들을 풀어 백성들에게 수탈한 곡식을 모두 풀어주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한마디씩 하기 시작했지요. 어제 다녀간 암행어사 때문에 사또가 아주 똥줄이 탔구만 그래. 악착같이 빼어간 곡식을 모두 돌려주다니 말이야. 아, 그러게 말이야. 뺏어갈 때는 언제고 이렇게 또 다시 돌려주느라 애쓴다며 이 쯧쯧. 어제 그 양반이 우리 마을에 구세 주고만 그래. 참으로 고마운 분이 아니냔 말이야. 아이고 그 양반 때문에 겨울을 날 수 있게 되었으니 우리에게는 생명의 은인이야. 마을 사람들은 복만을 암행어사로 알고 끝도 없이 칭찬을 하였지요. 한편 어젯밤 거하게 마신 복만은 그 시각까지도 방 안에 누워 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해가 중천에 떠서야 눈을 떴지요. 거참 옷 하나 바꿔 입고 갓 하나 썼을 뿐인데 사또까지 나와 나를 대접해 주다니 양반의 신분이 이리도 좋단 말이냐. 양반놀이에 빠진 복만은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사또까지 넙죽 엎드리는 것을 보고 의기양양해졌지요. 오늘도 양반놀이나 한번 해볼까나? 오늘은 무슨 재미가 또 있으려나? 복만은 신기하기만 한 양반놀이를 하기 위해 다시 또 장터로 향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복만을 향해 넙죽 엎드려 큰절을 하기 시작했지요. 어제와는 또 사뭇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마치 임금이 행차할 때처럼 사람들이 길 옆에 나란히 서서 큰절을 하였지요. 복만은 영문도 모른 채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그 앞을 지나갔습니다. 그러자 전에 보았던 농부가 복만 앞으로 달려와 널죽절하며 말했지요. 아이고 어사나리 덕분에 저희 식구가 굶어 죽지 않고 살게 되었습니다요. 참으로 감사합니다요. 농부가 암행어사라 말하니 복만은 적잖이 놀랐습니다. 아, 사람들은 나를 암행어사로 알고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사또까지 나서서 나를 그렇게 극진히 대접을 한 것이고. 복만은 일이 너무 커진 것 같아 서둘러 자리를 피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다 영감님의 복이여. 내가 뭘 한 게 있겠소. 그럼 나는 바빠서 먼저 가보리다. 서둘러 돌아서가는 만복을 보며 농부는 몇 번이고 큰절을 하였습니다. 복만은 서둘러 장터 거리를 벗어났지요. 휴,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다. 사람들이 나를 암행어사로 알고 있으니 이제 장에도 못 나가겠구만. 일이 너무 커진 것 같아 복만은 이제 양반놀이를 더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서둘러 집 쪽으로 방향을 잡았지요. 그런데 개울가를 지날 때 빨래터에서 나누는 여인들의 말이 귀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뭔가 심상치가 않아 몸을 숨기고 여인들의 이야기를 엿들어 보았지요. 그나저나 암행어사 덕분에 우리 곡식은 돌려받아 다행인데 불쌍한 송이는 어쩐단 말이냐. 그러게 말이여.
오라버니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송이만 옥사에 갇혀 있다니 참으로 큰일일세. 그놈의 사또 수청을 거부했기로써니 옥에 가둔다는 게 말이 되느냔 말이야. 그나저나 송이 오라비 박선비는 도대체 어디로 갔단 말이여. 누이 동생이 저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 말에 복만은 문득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산속에서 죽은 이가 바로 박선비라는 생각이 들었지요. 서둘러 집으로 돌아온 복만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묻어준 그 사람은 박선비이고 지금 그분의 누이 동생이 억울하게 옥사에 갇혀 있다. 복만은 생각이 많았습니다. 돌아보면 지금까지 자신이 박선비 행세를 하고 있었던 것이었지요. 그래, 내가 박선비 행세를 하고 놀았으니 이제 박선비가 못한 일을 내가 해줘야 할 때가 된 것이야. 마지막으로 박선비의 누이 동생 박송이만 빼내오자. 그럼 죽은 박선비도 날 원망하지는 않겠지. 사또가 자신을 암행어사로 알고 있으니 그 점을 이용해 박송이를 빼내올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굳게 먹은 복만은 다음날 관아가 보이는 커다란 나무 뒤에 몸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잠시 후 아전이 안에서 나왔지요. 복만은 그를 못 본 채하고 몸을 드러냈습니다. 그러자 아전이 복만을 보고 허겁지겁 달려왔지요. 아이고, 선비나리 어딜 가시는지요? 내 잠시 볼 일이 있어 관아 좀 들려볼 생각이네. 아이고, 그럼 어서 저를 따라오시지요. 아전은 허리를 굽신거리며 복만을 관아 안으로 안내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또가 있는 대청마루 앞에서 소리쳤지요. 사또, 아맹, 아니 선비님께서 오셨습니다요. 아전의 말에 사또가 버선발로 달려나왔습니다. 어서 안으로 드시지요. 복만은 신발을 벗고 대청마루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러자 사또는 복만의 눈치를 유심히 살피는 눈치였지요. 어제는 백성들의 표정이 박더이다. 그 말에 사또는 크게 안도하는 눈치였습니다. 아, 그렇습니까요? 이 흉년 속에서도 백성들의 표정이 좋으니 이 모두가 저희 노력이 아니겠습니까요? 아직도 내가 궁금한 게 많아서 이 고을에 더 머물러야 할 것 같소. 헌데 밤만 되면 외로우니 이를 어쩌면 좋겠소. 그 말에 사또는 활짝 미소를 지으며 복만이 곁으로 바짝 다가왔습니다. 그렇다면 전에 보았던 매화는 어떠신지요? 말씀만 하시면 제가 선비님 밤을 외롭지 않게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기방의 기생 말이요? 그런 여인 말고 순수하고 아직 때묻지 않은 여인이면 좋겠수다. 복만의 말에 사또가 뭔가를 곰곰이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선비님께 추천해드릴 만한 처녀가 한 명 있긴 있습죠. 헌데 그녀가 워낙 벽을 치는 바람에 쉽지는 않습니다요. 그 처자 이름이 무엇이요? 박송이라는 처녀인데 그 오라비는 갑자기 사라졌고 지금은 홀로 남아있습지요. 들어보니 딱 좋은 것 같소. 그럼 오늘 밤 내가 머무는 주막으로 그녀를 보내주시오. 알겠습니다요, 선비나리. 그리 말하고 복만은 관아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막으로 가서 방을 하나 잡았지요. 그리고 밤이 되자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시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소박한 옷차림의 여인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장터에서 보았던 여인이었지요. 아니, 당신이었구려. 여인도 복만을 보고 흠칫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일단 앉아보시오. 혹시 누가 같이 왔소? 주막집 밖에 아전과 포졸들이 지키고 있어. 그렇구려. 복만은 검지 손가락을 펴서 자신의 입에 갖다 댔습니다. 지금부터 내 말을 잘 들으시오. 나는 사또로부터 당신을 구하러 왔소. 그 말에 송이 처녀는 복만을 뚫어져라 바라보았습니다. 그 옷은? 복만은 그녀의 입을 후다닥 막았습니다. 그리고 검지 손가락을 펴서 입에 갖다 댔지요. 그리고 복만은 호롱불을 입으로 불어서 껐습니다. 그리고 문틈 사이로 밖을 살펴보았지요. 그러자 잠시 후 아전과 포졸들이 돌아갔습니다. 이제 된 것 같소. 아전과 포졸들이 돌아갔으니 어서 이곳을 나갑시다. 복만은 송이 처녀를 데리고 깊은 산속 자신의 오두막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이제 되었소. 이곳은 안심해도 돼요. 그런데 그 옷은 어디서 났소? 제 오라버니 옷이 틀림없소. 복만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산에서 처음 박선비를 발견한 이야기부터 자초지종을 말해주었습니다. 그러자 송이는 끝내 참지 못하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엉엉 울기 시작했지요. 제 오라버니가 정말 그렇게 가셨단 말입니까? 복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송이의 울음소리는 너무도 처량했고 슬퍼 보였지요. 오라버니가 송이 처자를 무척 아꼈던 것 같소. 제 오라버니는 부당한 일을 보면 외면하지 못하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날도 고을을 떠나며 무언가 꼭 해야 할 일이 있다 하셨지요. 그럼 그날 산으로 간 것도 그와 관련이 있어? 사또의 비리에 관련된 문서들을 모아 상소문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또의 비리라면? 그때 복만은 박선비 옆에 있었던 괴나리 보찜이 생각났습니다. 오라버니께서 가지고 계셨던 보찜이 내게 있어. 복만은 숨겨놓았던 박선비의 보찜을 그녀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자 송이는 보찜을 풀고 문서들을 살펴보기 시작했지요. 송이는 문서를 한 장 한 장 펼치며 꼼꼼히 읽어내려갔습니다. 이것은 사또가 얼마나 많은 곡식을 빼돌렸는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문서들이요. 이것 때문에 사또는 제 오라버니를 제거하려 한 것 같습니다. 복만은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그럼 오라버니는 사또를 피해 한양으로 가려다 한밤중에 발을 헛디뎌 절벽에서 떨어진 것이겠군요. 송이는 복만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오라버니의 억울한 죽음을 위해서라도 이 문서들과 상소문을 임금께 전달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걸 우리가 어떻게 임금께 전달한단 말이요? 송이는 침착하게 문서들 속에서 한 장의 문서를 꺼냈습니다. 이 문서 끝에 사원부 감찰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이걸로 보아 오라버니는 이분을 만나려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원부라면 관리들 비리를 조사하는 곳이 아니요. 오라버니는 이분을 통해 사또를 치료했던 것 같습니다. 복만은 천천히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서들을 그 감찰에게만 전달하면 되는 것이 아니요. 그렇습니다. 복만은 고개를 끄덕이며 송이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오라버니의 죽음에 대한 슬픔보다 사또를 처벌할 의욕에 불타있는 듯 보였지요. 그럼 이렇게 합시다. 말씀해 보시지요. 내일 날이 밝으면 사또는 당신과 나를 찾아 나설 것이요. 그러니 오늘 밤 나와 같이 한양으로 가십시다. 그게 좋겠습니다. 행여나 당신이 암행어사가 아니란 게 들통나면 목숨까지 위험해질 것이요. 그리하여 두 사람은 그날 밤 곧장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물어물어 우여곡절 끝에 사원부 감찰의 집을 찾아냈지요. 그래, 무슨 일로 날 찾아온 것이요? 송이는 보따리를 풀어 문서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제 오라버니가 당신에게 주려 했던 문서들입니다. 아니, 그럼 박선비의 누이 동생이요? 그렇습니다. 그렇구려. 헌데 박선비는 어찌 오지 않으셨소? 송이의 두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리하여 복만이 자초지종을 대신 말해 주었지요. 아니, 박선비가 그 사또놈 때문에 죽었단 말이요. 갑자기 감찰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졌습니다. 내 이자들을 가만두지 않겠소. 법 없이도 살 박선비를 죽게 하다니. 감찰은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았습니다. 일단 상부에 보고를 해야 하니 당분간 내 집에서 머무시오. 그리하여 복만과 송이는 사원부 감찰의 집에서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상부의 승낙을 받은 사원부 감찰은 관군들 수십 명을 이끌고 고을로 향했지요. 복만도 송이를 말에 태워 그들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사원부 감찰은 말 탄 채로 수십 명의 관원들과 곧바로 관하로 쳐들어갔지요. 여봐라, 이 고을의 사또와 관리들을 모두 포박하라. 그리고 곳곳을 모두 수색해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도 빠짐없이 찾아내거라. 감찰의 지시에 관하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사헌부서 속의 관원들은 관할을 이잡듯이 뒤져 수많은 증거 자료를 찾아내기 시작했지요. 아니,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추포하는 것이오? 시끄럽다 이놈. 당장 그 입을 다물라. 당신은 피도 눈물도 없는 짐승만도 못한 놈이니라. 감찰은 인정사정이 없었습니다. 관할을 샅샅이 뒤져 비리 증거 될 만한 것들을 모조리 찾아냈지요. 그리고 그들은 사또와 관리들을 포박해 한양으로 압송해 갔습니다. 그러자 복만과 송이는 산원덕 위에서 그들이 잡혀가는 모습을 지켜보았지요. 이제 다 끝난 것 같소. 당신이 큰일을 해내셨소. 송이는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죽은 오라버니 생각에 그녀는 슬픔을 견딜 수가 없었지요. 당신 오라버니가 하려던 일을 결국 당신이 해냈소. 복만은 울고 있는 그녀를 가슴으로 안아주었습니다. 당신 오라버니도 이 모습을 봤다면 기뻐했을 거요. 송이는 옷소매로 눈물을 닦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보고 계세요, 오라버니. 오라버니 뜻대로 되었으니 이제 좋은 곳에서 마음 편히 있으시오. 그렇게 모든 일이 끝나고 만복은 오라버니의 옷과 갓을 송이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송이가 말했지요. 이번엔 진짜 무관이 되어볼 생각은 없어? 아니, 내가 어떻게 무관이 된단 말이요. 아직 젊은이 노력하면 안 될 것도 없소. 난 일자무식이요. 헌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단 말이요. 글은 내가 가르쳐 주겠소. 그리고 무예는 오라버니 친구분께 부탁하면 가르쳐 줄 것이요. 그 말에 만복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만약 그리만 되면 신분도 상승되는 것이 아니요. 그날 이후로 복만은 농사일을 하면서 틈틈이 글과 무예를 익혔습니다. 그는 양반인 송이와 혼인하고픈 생각에 신분의 격차를 줄이려고 죽어라 노력했지요. 그리하여 수년 후 복만은 무과시험을 통과했습니다. 낭자나와 혼인해 줄 수 있겠소? 아니 벌써 애를 둘이나 낳아놓고 이제 와서 무슨 혼인을 하자는 것이요? 아, 그래도 정식으로 청혼을 해보고 싶었어. 그렇게 두 사람은 혼인해서 아들, 딸 낳고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옛말에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또의 작은 비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커지고 또 많아졌지요. 그러다 보니 피해보는 사람이 많아졌고 사또는 결국 생각지도 못했던 농사꾼 때문에 폭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죄짓고 산다는 것은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점점 쌓고 있는 게 아닐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으니 다른 영상도 재미있게 봐주세요. 우리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그럼 여러분 모두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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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요?